자, 오늘 강의는 2부에서 12류. 여기에는 이제 체위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 의약용 식물, 집과 사료용 식물, 이런 쪽으로 쭉 분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후회 체계를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어디까지가 체위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이 분류가 되냐면 1201에서부터 1208호까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1208호까지. 근데 이 1208호는 1에서부터 7호까지의 물품을 가지고 이 가루로 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분류를 한다. 다만 이제 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 겨자의 이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2103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2103호로 분류를 한다. 쌤님, 그러면 겨자씨는 체위에 적합한 종자에 해당됩니까? 예, 맞습니다. 겨자씨는 그 밖의 체위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로 분류를 합니다. 겨자씨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고운 가루나 거친 가루로 만들어 주게 되면 조제에 상관없이 2103호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도 특이한 규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209에는 표제는 빠져 있는데 파종용 종자 과실 포자가 분류됩니다.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포자, 파종용 종자 과실 포자, 이런 게 이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홉이라는 게 있어요. 홉, 맥주 만들 때 쓰는 원료가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어떤 상태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루플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홉이라고 하는 것은 101쪽에 나와 있는 거죠. 주로 양조 공업에 있어서 맥주의 향미를 주기 위하여 사용하나 의약용으로도 사용한다. 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맥주를 만들 때 향미, 독특한 맥주의 그 향이 있죠. 이제 그런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약용으로도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루프린이라고 하는 것은 홉을 덮고 있는 황색의 수지 상태의 가루. 이게 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진인데 영어로 말하면 약간 좀 끈적끈적하면서도 점성이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수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로서 특히 홉의 특성을 부여하는 방향성의 쓴맛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는 대부분 부분적인 홉 대용물로서 양조용과 의약용에 사용한다. 이는 건조 후에 기계적인 방법으로 홉으로부터 분리한다.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홉과 루플린이 1210에 분류를 하고, 이제 1211에 가면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과 그 밖의 이와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식물은 그냥 통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그게 뭐 뿌리가 됐던, 뭐 잎이 됐던, 줄기가 됐던, 씨가 됐던, 뭐 꽃이 됐던, 이런 것들이 다 그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건들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12에 가면 로코스트 콩, 그 다음에 이제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이런 거 있죠. 미역, 다시마 같은 것들이 해초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탕무와 사탕수수,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그래서 이 사탕무와 사탕수수는 1702에 분류되는 자당, 우리가 이제 설탕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만드는 용도로 쓰이죠. 이런 것들이 이쪽에 분류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하와이에 여행을 갔는데, 이 하와이도 이제 사탕수수 농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 개화기 때 뜻이 있거나 또는 뭐 굉장히 개척 정신이 강하신 분들이 이 하와이의 이 사탕수수 농장에 많이들 일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꿋꿋하게 생활하셔가지고 이제 뭐 3세 분들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하와이에서도 이 자리를 잡고 뭐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탕수수를 수확할 때
입이 있죠. 큰 입이 있는데 입은 사실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탕수수 이제 수확기쯤 되면은 바람이 어떻게 불 때에 그 밭에다가 불을 인위적으로 그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잎만 이게 딱 타버려요. 잎만. 응?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그것을 이제 벼서 이제 사탕수수 추출하는 공장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잎이 탈 때 그 이제 까만 이런 먼지들이 많이 날리기 때문에 환경 오염도 되고 또 관광객들에게 불필요한 그 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뭐 금지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쪽에 분류를 한다. 이제 가로 안에 있는 부분들도 봐주시고 그다음에 곡물의 집과 껍질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만약에 이제 이 집 같은 걸 가지고 조제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편조물의 제품이라 해가지고 그 406, 4601이나 4602호 쪽으로 분류를 한다. 짚을 가지고 이제 이 멍석을 만들어줘. 우리 이제 하던 짓도 멍석을 깔면 안 한다. 이런 것처럼 이제 멍석, 바닥에 까는 거 이런 것들 만들면 이제 4601이나 4602호로 분류를 하는 거죠.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렛 모양인지 상관없다. 그 다음에 114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12015에는 이제 대두, 땅콩, 코프라, 아마씨, 유채, 그 다음에 해바라기씨, 그 밖의 체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이런 순서로 분류를 한다. 우리가 이제 7위에는 채두리라는 게 있었는데 이 대두는 어떻게 보면 채두리에 속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은 별도로 빼서 체에 적합한 종자로 분류를 하고 이것이 이제 식물성 기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거래 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7위에서부터 쭉 강의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봐볼까요? 89쪽에 보면 89쪽 0710 냉동 채소 이런 겁니다. 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배추 그 자체를 냉동을 하거나 이런 거죠. 그대로 냉동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 배추 자체를 삶거나 물에 삶적이죠. 삶거나 쪄서 냉동한 것도 이쪽에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찌거나 삶는 것은 조리의 공정이기 때문에 20리에 분리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가지고 냉동을 시키면 그대로 그냥 이쪽에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8위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0811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 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이런 거지.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에 찌거나 삶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식물이나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배추 같은 경우에 총 수분이 어느 정도 되냐 물으면 수분이 한 90% 이상이 이제 수분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자연 상태에서는 수분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포 아주 얇은 세포막 안에 다량 아주 많은 양의 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쇠고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포 안에 수분이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겹살 같은 거 구울 때 육즙이 빠져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세포가 파괴되면 그 안에 이제 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과 즙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냉동을 시켰다가 먹을 때는 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 세포가 파괴가 되게 되면 아주 모양이 이제 이게 엉성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세포를 파괴시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냉동시켰다가 해동시킬 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에 삶거나 쪄서 냉동을 시키게 되면 그것을 해동을 시켜도 세포의 파괴가 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물이 질질질 흐르는
이제 그런 현상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판류 같은 경우에는 칠레 없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떤 냉동의 보존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인 그런 기능이 있는 범위 내에 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제적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에 찌거나 삶는 이유는 이 채소가 냉동을 했다가 해동시킬 때 그때 세포의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전에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채소들은 이 찌거나 삶아서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이제 데친다고 하죠. 데쳐서 냉동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대두도 이제 책을 한번 보면 이제 대두가 120, 125에 분류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적당하게 이제 수분을 가하게 되면 이게 콩에서 발화가 돼요. 싹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콩나물 이래서 이건 이제 그 밖의 채소가 분류되는 07095에 분류를 합니다. 그 밖의 채소. 그 다음에 이 대두를 가지고 압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기름이 나오죠. 그 대두유 또는 콩기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세음표에서는 대두유, 그래서 1507에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두유를 짜고 남은 찌꺼기가 대두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23045에 분류를 하는데, 이 대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콩단백,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식물성 단백이 되는 거죠.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유를 통해서 지방을 빼내고 나면 아주 많은 양의 이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대두박에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영양물질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동물 사료로 그대로 쓰거나 또는 이것을 조금 더 가공을 해가지고 이 단백질 농축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농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불필요한 성분을, 즉 단백질 외에 기타 성분을 빼버리게 되면 단백질의 함량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1065로 분류를 하고, 이제 아이솔레이트, 즉 단백질만 탁탁탁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더 높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35045에 분류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단백질의 함유량이 90% 이상 될 때 유리 단백질로서 3504에 분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두를 가지고 조제품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뭐 대두를 가지고 볶거나 이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제품을 만들면 20085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대두를 가지고 두부를 많이 만들죠. 그러면 이제 21065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찌꺼기가 나오죠. 비지라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23유로 분류를 하죠. 통상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식품 공업의 잔재물, 식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잔유물에 속하기 때문에 23유로 분류를 한다. 쌤님, 그거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냥 23유로 분류를 합니다. 자, 12075에는 특히 팜너트와 핵, 목화씨, 피마자, 참깨, 겨자씨. 따라서 이 겨자씨가 여기 나오죠. 그죠? 겨자씨, 이꼬씨, 양귀비씨, 씨어너트가 포함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0801호나 0802에 해당하는 물품과 올리브는 제외한다. 이 올리브도 굉장히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건데, 올리브는 채소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를 조제하게 되면 피클 형태로 만들거나 이렇게 조제를 하면 20여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올리브를 가지고 짠 기름이 15회 분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너 올리브는 체유형 종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올리브를 가지고 기름을 짜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는 올리브는 체유에 적합한 종자와 가실로 분류하지 않는다. 어디로? 채소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특히라고 하는 것은 예시 규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주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는 그 식물성 기름 두 가지를 대라고 그러면 참기름과 들기름입니다. 그죠? 집에서 참기름과 들기름. 근데 들기름은 뭐에서 짜요? 네? 들깨. 그죠? 근데 여기에 들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시규정이다. 특히 예시규정이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규정에서 아까 제가 1208호에 이제 분류되는 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탈지하지 않은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기름을 제거시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일부 탈지한 것이나 탈지한 것의 전체나 일부분에 본래의 기름을 다시 첨가한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본래의 기름을 다시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 이런 거죠. 이 체외에 적합한 종자와 가시를 이 가루로 만든 것들이 1208에 분류되는데, 거기에는 이 탈지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원상의 종자와 가시를 가지고 가루로 만든 것, 당연히 분류를 하고, 일부 탈지한 것, 일부. 예를 들면 뭐 대두 같은 경우에 50%가 지방이 있다. 근데 한 20%만 탈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30%가 남아있겠죠? 그런 상태이다. 그 다음에 탈지한 것의 전체나 일부분에 본래의 기름을, 즉 아까 대두에다가 기름을 짰다가 거기다 다시 짠 기름을 다시 집어넣으면 이런 것들은 다 12085에 분류를 하라 이런 겁니다. 다만 그 23045 대두박이죠. 그런 것들에서부터 23069까지 잔유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완벽하게 이제 박이 됐으면 그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지만 짰다가 다시 넣어준 거. 근데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본래의 기름이에요. 본래의 기름.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겁니다. 본래의 기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들깨를 가지고 짜냈다가 거기다가 다시 다른 참기름을 집어넣게 되면 이런 건 이쪽에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본래의 기름이 아니니까. 본래의 기름. 이것도 분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규정 한번 보시죠. 그걸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보자. 특히 그 인터 에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특히 관세율표에 특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관세율표 번역을 할 때 이 특히라는 말을 생략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를 넣어줘야만 이런 것들이 이제 예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특히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이런 거죠. 즉 뭐냐면 들깨보다는 참깨가 더 이런 거죠. 어떤 면에서 이 체외에 적합한 종자와 가실이라고 하는 이 상품의 세계에서는 들깨보다는 참깨가 더 이런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위에 있는 것보다는 예시를 들 때 우리는 센 놈을 얘기하죠. 더 중요한 놈, 유명한 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시 규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런 말. 이거는 이제 강행 규정이 아니라 예시 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무수히 많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특히 인터 에리아. 세 번째 규정으로 갑니다. 자, 12095에는 파종용 종자와 가실, 포자가 분류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에 어떤 게 있어?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1209에 해당하는 사탕무의 종자, 사탕무. 우리가 이제 사탕수수와 사탕무를 재배하려면 씨앗을 하겠죠, 그죠? 종자를 하겠죠. 그런 것들의 이 종자, 이런 거죠. 풀이나 그 밖의 목초의 종자. 목초는 1, 2, 1, 4에 분류되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이 종자를 심어서 이 풀로 키웠어요. 그러면 이제 사료용 식물이기 때문에 1, 2, 1, 4에 되겠죠. 사탕무의 종자를 키웠어요. 그럼 사탕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1, 2, 1, 2에 분류를 하겠죠. 그 다음에 관상용 화초의 종자, 이런 거죠. 관상용 화초의 종자가 자랐어요. 그럼 어디로 갈 것 같아요? 06025에. 그죠? 이놈이 자랐으니까. 살아있는 식물이죠. 06025에. 그 다음에 이제 채소의 종자. 채소의 종자가 돼서 싹이 났어요. 그러면 그것은 알아서 가면 되죠. 감자면 감자로, 양파면 양파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림수의 종자. 살림수도 우리가 이제 뭐 소나무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과수목의 종자. 이런 거.
사과나무, 배나무, 뭐 복숭아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의 종자, 배치의 종자 이것도 특정한 것들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루핀의 종자 이런 것들은 이제 파동용 종자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다음 강조의 것은 파종용이라도 109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체드류와 스위트콘 당연히 칠류에 분류를 하겠죠. 제9리 향신료와 그 밖의 물품 이것도 아니옵시다. 그 다음에 곡물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벼 할 때 보면 파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싹이 나면 그것을 이제 이항기를 통해서 모를 딱 심적이죠. 그러면 그때의 곡물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01호부터 12075까지와 1212의 물품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파종용의 종자로 갈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시 규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해당하는 것들이고 여기는 강행 규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갈 수가 없어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도 이런 것들은 이 강낭콩 같은 것들이 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인 경우에는 칠류에 분류를 하지만 이미 발화가 됐죠. 누가 보더라도 식용에 불과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상업적 거래가 된다 그러면 어떤 용도로 이게 거래가 되겠어요? 이런 상태가. 파종용으로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육류 쪽으로 분류를 한다. 또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번째 규정입니다. 그 1212호에는 여기도 보면 이제 특히 제 책에 이렇게 특히라고 표시한 거는 원전에는 없는데 번역본에는 없는데 원전에는 인터에리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거죠. 바질, 보리지, 인삼, 히솝, 감초, 민트류, 로즈마리, 루, 세이지, 쓴쑥과 이들의 부분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걸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인삼의 꽃, 이걸 인삼이라고 얘기는 안 하죠. 인삼의 꽃이죠. 이거는 뭐예요? 잎, 줄기, 뿌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의 부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삼과 그 부분 이런 거죠. 전체가 인삼이고 각각 이런 것들이 줄기, 꽃, 잎, 뿌리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121에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게 있다. 30류의 의약품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인삼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해서 의약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도 분류하는 거죠. 그 다음에 33류의 조제 향료, 화장품, 화장용품 이런 것들도 제외하도록. 그 다음에 38085의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소독제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까지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는 그 우리 손소독제가 3808에 분류됩니다. 3808에 분류를 해줘요.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808. 뭐 100% 에틸알코올로 되어 있는 거, 뭐 이런 걸 제외하고는 조제한 것은 3808에 분류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재밌는 게 뭐냐면 그 1211 이런 이제 용도에 관한 건데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이런 겁니다. 그래서 향료용에 쓰이는 걸 가지고 33류의 조제 향료나 화장품, 화장용품을 만들면 제외가 된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료용을 가지고 의약품을 만들면 30류에 분류된다. 살충용과 살균용을 가지고 어떤 조제품이나 특정한 물품을 만들면 제외를 한다라는 건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6부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원료들을 가지고 소매용 포장했다. 즉 예를 들면 이러한 조그만 용기에다가 소매 포장했다라고 하면 소매 포장한 그 자체가 11류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 12류, 1212를 떠나서 용도에 찾아가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른 물질들 첨가해서 조제하는 것도 당연히 제외가 되지만 단일한 거나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그대로 포장을 한 거예요. 소매 포장이나 일회용의 포장으로 그렇게 한 경우에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거 이제 조금 우리가 땡겨서 공부를 하면
6부는 이제 제가 잘 얘기를 초기 때는 안 하려고 얘기는 하는데 136조 주 2. 6부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물품을 제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을 한 것이나 소매를 한 것을 이유로, 그러니까 일정한 투여량이나 소명을 한 것을 이유로 3004 의약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 보면 3303 향수, 그 다음에 3304는 화장품, 화장용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보면 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호로 분류하며 이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표의 다른 호. 즉, 이런 경우에는 그 조건에 맞으면 1211에 분류하지 않고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회용이다. 소매 포장했다. 라는 거. 굉장히 분류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5 한번 보시죠. 그 1212의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에서 다음 항목은 제외한다. 1015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그런데 이 해초류하고 조류가 어떤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여기 단세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단세포. 그래서 단세포 미생물은 당연히 3002호의 분류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조류만큼은 단세포 미생물이 범죄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쪽에 분류를 해줘라 이런 겁니다. 근데 단세포 미생물이 죽었어. 죽는 순간 이놈은 21025로 분류를 해줘야 돼요. 단세포. 세포가 하나 있는 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3101호나 3105의 비료 이런 거죠. 근데 이 해초가 또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면 여기에는 이제 비료의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태우거나 또는 적당히 뭐 이렇게 잘 비료화 시켜가지고 이런 쪽에 쓰게 돼요. 비료 쪽으로. 그래서 해초류를 태워서 남은 재를 이 비료로 많이 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듀공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바닷소목 포유동물인 이 듀공이 요 해초류를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해초류가 좋아서 바다로 들어가서 진화를 한 놈입니다. 듀공. 우리나라가 이제 정확하게 제가 연도를 잊어버렸는데 그 여수에서 해양 엑스포라는 게 열렸어요. 해양 엑스포. 여수에서. 우리나라 처음 해양박물관이 그런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 상징, 마스코트 동물이 듀공입니다. 듀공. 바닷소목 포유동물. 굉장히 드문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 12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해체계, 체계에 적합한 종자와 그들의 분위, 가루가 그 1208호에까지 분류를 하고 나머지들이 쭉 용도나 그런 것에 따라서 이쪽에 분류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07의 그 밖의 체에 적합한 종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파종용의 종자와 과실 포자에는 어떤 것들이 예시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할 수 없는 거 가, 나, 다라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시 규정보다는 이 제한 규정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시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중에서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규정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데 이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품목 분류를 함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13류 한번 보시죠. 여기는 이제 락검수지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이렇게 분류되고 호는 두 개가 있어요. 1301은 락 천연검 수지검 수지 올레레진 예 발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의 해설을 여기에 달아놨어요. 그래서 락 같은 것은 이제 코치니엘과 커미즈와 동일과에 속하는 곤충류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곤충류 그 자체는 어디로 분류되냐면 살아있는 곤충류는 0106호에 분류를 하겠죠, 그죠? 근데 이놈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0511에 분류를 합니다. 살아있다 0106호에 죽었다
1, 2개 이렇게 분류를 하겠죠. 근데 이런 놈들이 그 열대 수목에 분비하여 놓은 이제 수지성 물질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쉘락은 바니쉬의 제조. 바니쉬는 이제 페인트는 색깔이 있는 거고요. 바니쉬는 색깔이 없는 거예요. 칠해지는 거예요. 뭐 목재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칠해주는 거. 페인트 비슷한 거죠. 전기 공업, 복납 제조 등의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그다음에 천연검 수지, 껌수지, 올레오레진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30 이후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고로쇠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으면 거기서 나오는 액 이런 것들이 이제 수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출물은 인간이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물이라든가 뭐 에틸알코올 같은 걸로 이제 삶아서 그 유효한 성분, 내가 필요로 하는 유효한 성분, 이제 엑기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익스트랙트 그런 것을 이제 뽑아낸 것을 우리가 이제 추출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쪽에 이제 쭉 분류를 한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여기 또 많이 분류를 해줘요. 이런 것들 한번 잘 봐주시면 되고 그림에 나와 있는 거죠. 즉 락 이런 코치라든가 커미주와 같은 이런 동물들이 열대 수목에 분비해 놓은 이런 그 수지성 물질을 우리가 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검수지 이런 것들, 천연의 검수지, 발성 이런 것들이 다 130 1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다. 자, 여기 이제 이 규정도 특히 이런 겁니다. 130의 그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중에 어떤 게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감초 추출물. 너무나 유명하죠, 그죠? 감초, 약방의 감초 이런 거죠. 감초 추출물, 제충국 추출물. 제충국은 이 살충제로 많이 써요. 굉장히 독성이 강해가지고 그 여름에 이런 뭐 부대기라든가 이런 벌레 같은 걸 잡는 데 많이 쓰여요. 제충국, 홉 추출물. 이거 홉도 공부를 했었죠, 그죠? 알로에 추출물. 알로에는 그 약용식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 2, 1, 1에 분류를 하는 거죠. 앞편이 포함되며 다음 강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런 거. 제외한다. 자, 첫 번째 제외되는 게 뭐냐면 감초 추출물. 여기 보면 분명히 감초 추출물이 130 2호에 분류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자당의 함유량이. 우리가 이제 그 약방의 감초라는 경우는 감초에는 그 자당, 설탕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약이 기본적으로 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몸에 좋은 약은 쓰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쓴 것을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꼭 감초를 넣어주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감초에는 자당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놈이 그 10을 초과하는 것이나 또는 감초 추출물로 과자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단과자를 만들죠. 그죠? 단과자. 그런 경우에는 17045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을 반대로 해석하면 자당의 함유량이 10 이하이거나 과자로 만들지 않은 것. 이런 게 분류가 되겠죠. 그죠? 근데 10을 초과하거나 과자로 만들게 되면 17045로 분류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메가 추출물. 메가도 여러 번 나오죠. 복근 메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추출을 하게 되면 1015에 분류를 한다. 커피차 마테의 추출물. 3종 세트 따라다니는 겁니다. 커피차 마테의 추출물. 101. 식물성 수액이나 추출물로서 알코올 음료에 사용되는 것. 알코올 음료에 사용되는 것. 21류. 이런 거. 그 다음에 29145나 29385의 장내 글리시리진이나 그 밖의 물품들. 그래서 그 이런 것들도 특정한 그 나무나 이런 거에서 추출을 해서 얻었는 건데 이런 것들은 그 자체를 장내 글리시리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놈들은 29류, 2914, 2938에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아펜이라는 게 나오는데 전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알카로이드를 하면은 양귀비, 줄기, 농축물 이런 경우에는 2935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알카로이드라는 게 뭐냐면 이건 어떤 특정한 그 물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이러면 그게 어떤 특정한 물질이 아니죠. 하나의 어떤 펩타이드 결합을 갖고 있는 물질 이런 겁니다. 이 알카로이드라고 하는 것도 대표적인 것은 이제 몰핀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카페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알카로이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 사람이나 동물의 중추신경을 강하게 자극을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을 좀 완화시켜 주거나 멈추게 해주거나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의학용으로 쓰는 거죠. 이런 진통제로 쓰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굉장히 흥분시키기도 해요. 흥분시키기도 하고 막 이런 용도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알카로이드. 그 어떤 인간의 그 중추신경계를 아주 강하게 자극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도록 해준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카로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03, 3004의 의약품과 3069 혈액형 분리용 시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연용 추출물과 염색용 추출물 이런 것들도 이쪽에 분리를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원피와 가죽, 모피 할 때 유연 처리, 뭐 유연전 처리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가죽이나 모피를 처리할 때 그걸 그냥 맹물에다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이제 그 식물성 추출물이나 또는 이제 화학적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것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상품학적으로 공부한 것처럼 이 가죽이 유연해진다든가, 물이 잘 침투가 안 된다든가, 또는 햇볕에 노출시켰을 때 뭐 갈라지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의 굉장히 아주 좋은 특징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쓰이는 유연용 추출물,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색 추출물, 이런 거죠. 식물성 잎을 가지고 추출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특정한 색소가 나와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쪽에 분류하는 게 아니고 320, 3호, 천연 착색제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주도에 가게 되면 그 감나무 잎을 말랐을 때가 아니라 적당할 때 그 감나무 잎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에서 이렇게 우려내면 아주 특이한 색깔이 나요. 그러면 그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입는 그런 이제 그 색깔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천연 염색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 각종의 그 식물을 쫙 꽃 같은 걸 키워요. 식물이나 꽃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색을 내서 이 스카프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그 천연의 아주 다양한 색을 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약간의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비교해 보면 이놈들이 조금씩 색깔이 다 달라. 노란색이라 하더라도 약간씩 다른 거지. 화학적인 것은 그 농도를 딱 조절해서 만들게 되면 생산품에 대한 색이 거의 균일한데 천연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 그리고 이제 조그맣게 수공업적으로 할 때는 그 농도를 정확히 맞춰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씩 이제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상당히 또 매력이 있는 거지. 왜냐면 하나만 존재하는 거잖아. 정확하게 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약간의 차이. 그런 특징들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정유 같은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33유에 분류되는 이런 것들도 이쪽에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 정유의 그 추출 방법은 뭐냐면, 주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130의 것들은 물이나 이 알코올 같은 걸로 이렇게 추출해 내면서 그 휘발성 성분이 약해요. 향기로운 성분이 있지만 잘 휘발되지 않는데 정유, 에센스 오일은 이게 휘발된 성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기 중에 그대로 놔두게 되면 다 날아가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정유는 휘발성의 오일이고 이런 추출물은 비휘발성이에요. 그런가? 뭐 물이 날아가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연고무 발라타 구타페르카 구안일 치클 이화유산 천연검 4001호에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그 양귀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펜이라는 것은 이 열매에다가 이렇게 흠을 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수액이 흘러나오는 거죠. 수액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알카로이드 성분을 굉장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제 해가지고 순수하게 만들어주게 되면 순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순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의약용에 뭐 주사제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이런 것도 양귀비 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지자체 같은 데서 이 양귀비 꽃을 재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꽃들은 저런 성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으로부터 좀 보호가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섬 같은 데 가면 그 어떤 사람들이 저런 이제 양귀비를 불법적으로 재배를 하죠. 그러냐면 이제 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재배하는 목적은 이제 그런 거죠. 왜냐면 섬에서 가차롭게 살다 보면 어느 이제 뭐 진통이 굉장히 심하거나 어디 아플 때 뭐 섬에서 치료받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가적인 어떤 치료용으로 많이 재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런 이제 알칼로이드 성분이 없는 양귀비 꽃을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를 한다는 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부의 마지막 14류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호와 4호로 되어 있어요. 2와 3은 이제 없어졌는데 이 없어진 호는 어디로 가냐면 14045로 갑니다. 따로 분리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 그 1호는 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입니다. 예를 들면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 라피아 이런 건데 청정, 표백, 염색한 곡물의 즙과 라임의 껍질. 그래서 다른 것들은 조건이 없는데 이 곡물의 즙이 14015로 오려면 아까 우리가 그 1213의 곡물의 즙과 껍질이 있었죠. 그래서 요 놈이 14015로 오기 위한 조건은 뭐다? 청정, 표백, 염색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에 오는 겁니다. 대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분류를 하죠. 이렇게 짜게라도 이쪽에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런 대나무를 가지고 이 세공품을 만들게 되면 46류에 분류를 해줘요. 4601이나 4602호 쪽에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몇 개의 이 주기정이 있는데 14류에서 11류로 분류되는, 즉 방정섬유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주로 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와 식물성 섬유, 그 다음에 방정섬유 재료의 제조에만 적합하도록 가공한 그 밖의 식물성 재료는 제외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식물성 재료가 있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제 방정섬유의 재료로만 쓰이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여기서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용도를 가지고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들은 뭐냐? 편조물용 재료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뭐냐? 그랬더니 나는 방진용 섬유의 실이나 직물을 만드는 데 쓰인다. 그럼 이놈은 이쪽에 분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53류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402에 분류되는 것들의 이제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겁니다. 여기 예도 나와 있지만 대나무 이런 거죠. 호에는 대나무까지만 나와 있는데 범위를 정한 거예요. 세로로 쪼개거나 톱으로 썬 것,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 끝을 둥글게 한 것, 포백한 것, 불가연성으로 한 것. 불가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달 타지 않도록 표면을 처리해 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마하거나 염색한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호에는 대나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쪼갠 버드나무 가지, 갈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이런 거죠. 등나무의 심, 등나무를 뽑아서 늘리거나 쪼갠 것이 포함되며 칩우드는 제외한다. 칩우드 이런 게 이제 칩우드. 칩은 나무로 된 이런 칩 상태예요. 손가락 이런 것들, 칩 상태 이런 것들은 제외를 시켜줘라. 44류 목재가 분류된 쪽으로 간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마지막 주기정입니다. 1404호에는 목모. 이 모가 뭐냐면, 이 모라고 하는 거는 양모 이런 건데, 이게 가느다란 상태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도 보면 모가 있어요. 가느다란 털을 우리가 모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양모 같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칭할 때 이 가느다란 섬유 상태로 되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너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얘 나무로부터 만들어졌다. 그래서 목모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4405의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뭐냐면 치부두는 제외한다. 우두니까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4계열에 있구나 이런 거죠. 그러면 앞에는 여기 나와 있는 치부두, 목모는 그 다음 4405에 분류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정확한 거죠. 그 다음에 브러쉬 재정으로 묶거나 수레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은 제외한다. 이런 겁니다. 이쪽에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즉,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쌀이 같은 그 식물인데 이렇게 적당하도록 모양, 브러쉬 재질용에 묶거나 수레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은 제외한다. 정돈을 딱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품은 아니야. 완성품이 되면 말할 것도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하나 다발로 만들었죠. 그죠? 하나의 다발로 묶어놓거나 수레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들, 가지런히 정돈한 물품은 제외를 해서 9603으로 분류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통칭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으로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쪽에 분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적용은 통칙2이 되겠죠. 그죠? 주에서 그렇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제 그 2부, 6리에서부터 14류까지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에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